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숨이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날씨가 흐려서, 잠을 설쳐서. 이유는 많습니다. 아침밥을 차리며 혼잣말이 나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듣지?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마다 답답한 소식뿐입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습니다. 또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불평 하나, 짜증 하나, 투덜거림 하나. 어느새 그게 일상이 되어버린 날들. 나이 들면서 자꾸만 불평이 늘어난다는 걸 스스로도 압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약해진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더 각박해진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한 철학자와 함께 천천히 돌아보려 합니다. 그는 평생 인간의 고통에 대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은 고통을 줄이지 않는다. 오히려 삶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음 둥불 말씀에 힘이 됩니다. 그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말을 빌려 노년의 불평과 마음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명언 불평의 본질.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2배로 경험한다. 한 번은 실제로, 또 한 번은 그것을 말하면서. 무슨 뜻일까요? 불평은 고통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반복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그 자체로 이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입 밖으로 꺼냅니다. 아이고,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한 번 말하면 또 말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 이렇게 되나 봐. 병원 가도 소용없더라. 말할 때마다 그 아픔이 다시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통증은 한 번인데 불평은 그걸 계속 되살립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아침에 몸이 안 좋아서 한숨을 쉬었는데 그 한숨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 한 번 불평을 시작하면 다른 불평거리들도 줄줄이 떠오릅니다. 몸도 아프고 자식도 안 오고 세상도 각박하고 그렇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의지의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괴로움을 말로 꺼내면서 우리는 그것에 더 깊이 빠져든다는 겁니다. 불평은 고통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키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꾹 참으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건 불평의 습관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불평하게 되는지 그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명언 기대가 만드는 고통.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기대에서 시작된다.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불평 중 많은 것들이 기대에서 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길 기대합니다. 몸이 예전처럼 건강하길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를 뭘로 아는 건지, 내가 젊었을 땐 이 정도는 거뜬했는데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기대는 과연 현실적인가요?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렸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몸은 늙습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치여 삽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지 않습니다. 이건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성격이 까칠했고 논쟁을 좋아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실망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낮춘다고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지만 오늘 걸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게 불평을 줄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명언 비교의 함정. 우리는 가진 것으로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 쇼펜하우어의 말 중에서도 특히 뼈아픈 말입니다.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옆집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우리 집은 아직도 고생한다. 친구는 건강한데 나는 병원을 달고 산다. 누구는 노후 준비를 잘해서 여유롭게 사는데 나는 아직도 돈 걱정을 한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언제나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전쟁을 겪었거나, 가난을 이겨냈거나, 자식을 키웠거나, 어려운 시절을 버텨냈거나,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잊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셉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교를 자기 파괴라고 불렀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살아온 시간, 그 모든 게 의미 없어집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별것 없이 살았어. 친구는 사업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다 성공했는데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어. 하지만 그 노인에게는 50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건강하진 않지만 아직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비록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찾아오는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어떤가요? 지금 당신이 가진 것들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비록 아프지만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건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맸지만 행복은 내 곁에 있었다. 다만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비교를 멈추는 것. 그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명언 고독의 의미. 고독은 탁월한 정신의 운명이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상처받았습니다. 오해받고, 비난받고,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기로. 하지만 그는 고독을 비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은 그에게 자유였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었고,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었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년은 어쩔 수 없이 고독해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삽니다.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이 무섭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내 곁엔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또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말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평생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짜 좋아했던 건 뭔가?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노년의 고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책을 쓰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로운 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자신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았고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당신을 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은 당신에게 선물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네 번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명언 욕망의 끝.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곧 그것의 실증을 느낀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원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끝없는 수레바퀴라고 표현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좋은 직장, 넓은 집, 건강한 자식. 그걸 위해 평생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자식은 컸고, 집도 마련했고, 은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식이 더 잘 되길 바라고, 건강이 더 좋아지길 바라고,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인간의 비극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뭔가를 이루면 잠깐 기쁘지만 금방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걸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불행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행복은 가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다. 원하지 않는 데서 온다. 무슨 뜻일까요? 욕망을 줄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어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은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큰 애는 승진을 해야 하는데, 작은 애는 집을 더 넓은 데로 옮겨야 하는데,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내 불안의 해소였다는 걸.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안심할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불안은 자식과는 상관없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자식에게 기대하는 걸 멈췄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에서 만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가끔 들리는 손주의 웃음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것, 그게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명언 시간의 흐름. 젊음은 실수의 시기이고 노년은 후회의 시기이다. 쇼펜하우어의 말 중 가장 슬픈 문장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계속 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단지 현재를 망칠 뿐이다. 후회도 불평의 한 형태입니다. 과거에 대한 불평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선택을 불평하고, 과거의 나를 불평하고, 과거의 상황을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게 뭘 바꿔줍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누워 있을 때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자식에게 화를 냈던 날, 배우자에게 섭섭하게 했던 순간, 친구와 다퉜던 기억, 그 모든 게 떠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미안하다고 말할 걸.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했고 자주 다퉜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는 그 관계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후회해봤자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후회를 내려놓기로. 대신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뿐입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지금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마십시오. 지금을 사십시오. 그게 6번째 방법입니다. 7번째, 명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다. 죽음은 고통의 끝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해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겪는 고통, 욕망, 불안, 그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끝난다고 봤습니다. 노년이 되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친구가 떠나고 배우자가 떠나고 내 몸도 점점 약해집니다. 죽음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나도 갈 길입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아픈 건 아닐까? 혼자 가는 건 외로울 것 같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쉼이라고. 평생 우리는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걱정하고, 뭔가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 모든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그게 죽음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는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평화의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다. 하지만 죽음은 그 투쟁의 종결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죽음을 적으로 보지 말고 언젠가 만날 친구로 보십시오. 그러면 남은 시간이 덜 무거워집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7번째 방법입니다. 8번째, 명언. 작은 행복.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고통이 없는 순간, 그게 행복이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특별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을 뭔가 큰 성취나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성공을 거두거나 엄청난 경험을 하는 것.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아프지 않은 것, 밥을 먹을 때 소화가 잘 되는 것, 산책을 할 때 날씨가 좋은 것, 이런 작은 순간들,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오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걷지 못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시장에 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데 숨이 찼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그때 옆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걸을 수 있구나. 그날 이후 할머니는 걸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무겁고 힘들지만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만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큰 행복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행복은 내 일상 속에 있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책을 읽는 시간, 고요한 산책. 그게 전부였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8번째 방법입니다. 9번째 명언 타인과의 거리.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다. 가까이 가면 서로 찔리고 멀어지면 춥다.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고슴도치의 비유입니다. 인간관계는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배우자와 다투고 자식에게 서운하고 친구와 멀어집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다고.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완벽한 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조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배우자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부딪힙니다. 작은 일로 말다툼을 합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해? 당신은 맨날 그래. 서로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같이 있으면 힘든데 없으면 허전하네. 이게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 딜레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피곤했고 혼자 있으면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깊이 관계하지 않되 완전히 단절하지도 않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항상 내 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라고 해서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십시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덜 힘들어집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늘 다퉜습니다.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실천해보니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산책을 하고 아내는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에 만나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인간관계는 밀당입니다.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게 9번째 방법입니다. 10번째 명언 의미 있는 시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젊었을 땐 하루가 길었는데 이제는 한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계절이 돌고 또 돌고 어느새 한 해가 지나 있습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의미 있게 보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려보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누워있고 아무 생각 없이 보냅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고 기억에 남는 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겁니다. 새로운 경험이 없으니 기억도 남지 않고 그러니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은 다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하루 중에 진짜 나만의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온전히 당신만의 시간. 그게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것. 그게 10번째 방법입니다. 11번째 명언 평온함의 가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평온함이다. 쇼펜하우어는 행복보다 평온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순간적입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행복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시들해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다릅니다. 평온함은 지속됩니다. 크게 기쁘지도 크게 슬프지도 않은 상태, 마음이 고요한 상태, 그게 진짜 좋은 삶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노년은 평온함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크게 흥분하지도 크게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똑같은데 무슨 재미로 살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봅니다. 똑같다는 건 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큰 변화가 없다는 건 큰 고통도 없다는 뜻입니다. 평온함은 축복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심심하지 않으세요?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심심한 게 아니라 평온한 거지. 젊은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평생 우리는 뭔가를 쫓아 살았습니다. 늘 바빴고, 늘 급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쫓을 것도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평온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11번째 방법입니다. 12번째 명언 받아들임의 힘. 우리는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운명론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것들이 우리 통제 밖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난 환경, 타고난 성격, 주어진 상황.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노년이 되면 많은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친구는 떠나고, 상황은 바뀝니다.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덜거릴 수는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투덜거리면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받아들이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책은 안 팔렸고 사람들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분노했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도 괜찮아. 그 순간부터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아직도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바뀌지 않는 것들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자식이 자주 오지 않는 것, 세상이 내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 모든 걸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인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받아들임의 힘, 그게 12번째 방법입니다. 13번째 명언 단순함의 지혜. 삶은 복잡할수록 불행하다. 단순할수록 평화롭다. 슈조펜하우어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큰 집도 화려한 옷도 많은 물건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책과 음악,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삶이 단순해집니다.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줄어듭니다. 큰 욕심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복잡하게 삽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슈조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더 단순하게 사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걱정도, 욕심도, 관계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십시오. 어느 할아버지가 이사를 했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많은 걸 버렸습니다. 평생 모아둔 물건들, 하나하나 추억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이사를 끝내고 나니 집이 텅 비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훨씬 편하네. 청소할 것도 적고, 관리할 것도 적고, 신경 쓸 것도 적었습니다.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물건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도 버리십시오. 불필요한 걱정, 쓸데없는 욕심, 의미 없는 집착, 그런 것들을 버리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그게 13번째 방법입니다. 14번째 명언 지금 이 순간.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건 오직 지금뿐이다. 슈조펜하우어는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삽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칩니다. 노년은 특히 그렇습니다. 과거를 자꾸 돌아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아니면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내가 죽으면 어쩌지.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가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있거나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입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산책을 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에 스치는 느낌, 새 소리, 햇빛,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평화로웠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었습니다. 당신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보이는지, 무엇이 들리는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과거는 놓아주십시오. 미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그게 14번째 방법입니다. 15번째, 명언 자기 자신과의 화해. 우리가 가장 화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쇼펜하우어의 말 중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과 싸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자책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 후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집니다. 내가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게 소용없다고. 자신을 미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이제는 자신과 화해할 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도 있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자책했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한 것, 어머니와 화해하지 못한 것, 인정받지 못한 것,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순간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지금의 모습을, 부족한 점을 모두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 그게 15번째 방법입니다. 결론부 마음을 내려놓는 지혜.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긴 여정을 걸었습니다. 불평에 대해, 기대에 대해, 비교에 대해, 고독에 대해, 욕망에 대해, 후회에 대해, 죽음에 대해, 작은 행복에 대해, 인간관계에 대해, 시간에 대해, 평온함에 대해, 받아들임에 대해, 단순함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는 고통을 없앨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약해지고 사람은 떠나고 시간은 흐릅니다.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무게를 조금 덜 수 있습니다. 불평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비교를 멈추고, 고독을 받아들이고, 욕망을 내려놓고, 후회를 버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평온함을 추구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과 화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나이여서 더 의미가 있다는 것.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너무 바빴고, 너무 급했고, 너무 많은 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이기에 이제는 가볍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쫓아갈 것도, 채워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평온하다. 평생 고통과 비관 속에서 살았던 그가 마지막에는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혼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가?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조금 더 가볍게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짜증 대신 평온함을, 무거움 대신 가벼움을,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불평은 고통을 줄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임은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오늘도 마음둥불 말씀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